이제 차를 몰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코스트코 가서 일부 뭐 호텔에 지내면서 음료수 그리고 간식 그리고 마우이의 코스트코는 어떻게 또 뭐 똑같이 인테리어를 했겠지만 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CA 달러 강세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현재의 달러 강세가 최소 3에서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을 하며요. 달러 가치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내년 2분기에 예상되는 미국 경기 침체 발생 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마리노프 전략가 팀은 유로 대비 달러 가치는 내년 12월까지 계속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유로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등 기타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미 달러 지수는요, 팩트셋 기준으로 0.8%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최장 기록인데요. 전문가들은 달러가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여 1985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켓 워치도 미국 국채 금리가 끊임없이 상승하며 다른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높여 13주 연속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헤드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CFT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상업 트레이더의 달러 롱 포지션이 9주째 증가해 11개월 내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달러 롱 포지션이 이처럼 강세를 보였던 건 달러 인덱스가 20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 한 달 전인 작년 8월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팩트셋 기준 달러 인덱스는 작년 9월 28일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인 달러 인덱스는 114.78을 기록했죠.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7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 107 그리고 106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 워치는 선물 시장에서 치우쳐진 포지셔닝은 청산 위험이 있다는 신호라면서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어도 향후 몇 달간은 달러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미TV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공부 많이 제 거 들으시고 하셨죠? 예, 더 오래 금리가 더 높게 그리고 내리더라도 높은 상태에서 5% 상태에서 유지가 되게 되면 달러는 좀 강달러로 오래 갈 것이다. 하지만 팔고 사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분위기 따라 조금씩 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팍 하고 오를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상황이 한국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오름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평가 잘 하셔서 좋은 매듭 지시기 바랍니다.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실 분들은 높게 파셔야 돈을 벌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데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8위였던 외환 보유고가 9위로 밀려났고요. 1,400원을 넘보는 강달러. 그런데 이게 또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 쏟아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달러를 시장에 팔아 환율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잡아 돌린다는 말은 달러를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로 사드려야죠.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액이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순위는 세계 9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 1365원까지 올라갔었죠. 어쨌든 지금 1350원대에 마감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7월 18일 1260원, 그전에는 1213원에 제가 바꿨던 기억이 나네요. 8월 4일 1300원대를 돌파한 후에 지금 현재 10월 4일 1350원대를 넘어서며 106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의 원인이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일 4.8%를 돌파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3.5인데 2%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이 우르르하고 빠져나가는 현상은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급등세는 미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와 강세 압력 확대가 주 원인, 미국채 발행 물량 확대, 미국 중립 금리 기대 수준 상향, 연준 이후 고금리 장기화 우려 확대, 참 원인 많네요. 미 정부 셧다운 관련 불확실성 증가, 일련의 사건들과 수급적인 부담이 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무슨 투자증권 연구원이 했는데 다 맞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따로 있죠. 그거는 맥을 못 잡거나 아니면 인터뷰할 때 또 혼날까봐 자신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시장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요. 당분간 금리, 경기, 위험 회피 측면에서 볼 때 강달러 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화적으로 그냥 평범한 이야기 드리죠. 핵심적인 얘기는 저는 따로 박미TV에서 생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전용 방송에서 약간의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금리, 경기, 위험성 회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강달러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공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박미TV에서 얘기했던 거, 그것이 더 큰 강달러의 원인입니다. 더욱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로화가 지금 유로존 경기 부진 그리고 통화 긴축 기대 약화로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도 강달러가 이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그렇다면 환율 불안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 추경호 이분 이제 2% 물가를 잡았다 연말까지 이러시더니 지금 3.7 뭔가요? 뭘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환율 시장 수급과 과도하게 괴리가 일어나고 지나치게 불안 심리가 확산돼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2% 금리 이제 다 잡아서 연말까지 간다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위험해지고 불안해지고 쏠림 현상이 불안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시장 안정? 조치 취할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보유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볼까요? 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지난달 국내 외환 보유액이 이거 뭔가요? 4,141억 2천만 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4,400, 4,300, 4,200, 4,100, 50에서도 밀려나가지고 4,141 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전월말
41억 8천 달러를 막은 것 같습니다. 돈을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달러 올라가는 것을 막았겠죠. 그래서 달러가 푹 하고 줄어들면서 외환 보유액 감소로 우리가 이제 9위로 밀려나고요. 8위였던 홍콩이 위로 올라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 시장의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안정을 꾀했겠죠. 이때 외환 보유액이 활용이 됐을 거고요. 하는 관계자 역시 외환 보유액 감소에 대해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의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외환 보유액 순위 8월 세계 8위에서 이제 9위로 밀려났습니다. 환율 불안을 불러오고 있는 강달러 현상은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중 약화될 전망이다. 또 약화될 전망이라고 나오네요. 어쨌든 이 전문가라는 사람 되게 많지요. 달러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맞히지를 못하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불안을 조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라는 얘기. 대비를 정말 또 해서 내년 당연히 시간이 흘러서 이게 잘 막아지면 1분기까지, 내년 1분기라는 게 언제입니까? 아직도 내년 3월 이렇게까지 가는데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강달러 환경이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국의 경기 하강. 그런데 아직 견조해 보이죠, 미국이? 그런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서 미국 경제가 초과 저축 소진에 학자금 상한 재개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지금 닥쳐 있는 거, 파업과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여건 악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진단 다 틀렸죠. 빠르면 4분기 말 또는 내년 1분기 중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완화와 함께 금리 상승 및 달러와 강세 압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건 누구나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했던 게 지금 올 2023년만 해도 몇 번째였고, 위기를 맞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특례 보금자리 50년 대출 별걸 다 내놓으면서 또 부동산을 약간 잡는 듯 하더니 제가 드린 그대로 여름을 지나며 가을 접어들고 거래 절벽에 물건 대량으로 좀 7만 5천 개 정도가 좀 서울에 풀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물건은 안 사고요. 그렇게 관망하라는데 빚을 내서 비싸게 산 사람들은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자, 망미TV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듣고요. 영리하게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여러 가지 추가 저축 소진,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상한 재개, 그 다음에 파업, 장기금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기 어렵고요. 아주 산재된 그거 외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에 맞춰서 돈을 또 현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요. 없으신 분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발빠른 행동을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와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몇 달은 계속 강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